할머니, 할머니. 74세 김봉선 할머니가 마당에서 쓰러져 계셨습니다. 이웃집 박 아저씨가 급하게 구급차를 불렀죠.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군요. 심한 탈수 상태입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쓰러지기 직전까지도 목이 전혀 안 말랐다고 하셨거든요. 물도 하루에 대여섯 컵은 드셨다고 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응급의학과에서 일해온 김수열입니다. 여름철이면 이런 어르신들을 정말 많이 뵙니다. 갈증도 없었는데 탈수로 쓰러지신 분들 말입니다. 작년 여름에만 해도 이런 경우가 10명 중 8명이었어요. 모두 목이 안 말랐는데요. 물도 충분히 마셨는데요 라고 하셨지만 검사 결과는 심각한 탈수 상태였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78세 이건식 할아버지셨는데 평소에 건강에 자신이 있으셨죠? 매일 산책도 하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러우시다며 응급실에 오셨어요. 물은 충분히 마셨는데 왜 이러지? 하시면서 의아해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하루 종일 물 한 컵도 제대로 안 드신 상태였어요. 갈증이 없었으니까 착각하신 거죠. 할아버지는 정말 당황하셨어요. 나는 젊은 사람들보다 건강하다고 자부했는데 물도 안 마신 줄 모르고 지냈다니. 하시면서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젊을 때는 몸의 수분이 조금만 부족해도 뇌에서 바로 목마르다 신호를 보내주죠. 하지만 70대가 넘어가면 이 신호가 점점 무뎌집니다. 마치 고장난 경보기처럼 정작 위험할 때 울려주지 않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수분을 저장하는 능력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젊을 때는 몸무게의 60%가 수분이었는데 나이가 들면 5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양의 물을 마셔도 몸에 남아있는 양이 줄어들죠. 게다가 신장 기능도 예전 같지 않아서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수분이 더 많아집니다. 김봉선 할머니도 이런 경우였습니다. 물을 마시긴 하셨지만 한 번에 큰 컵으로 벌컥벌컥 드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은 그 물을 흡수할 시간도 없이 그냥 배출해버립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의 신장은 물을 붙잡아두는 능력이 약해서 더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또 다른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매일 물을 2리터씩 마셔요. 그런데 왜 자꾸 입이 마르고 소변 색깔이 진할까요? 알고 보니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몰아서 드시고 계셨거든요. 물론 총량은 충분했지만 몸이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공급되지 않았던 거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나는 물을 충분히 마시고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정말 그럴까요? 혹시 목이 마르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여기고 계시지는 않나요? 더 이상 무증상 탈수로 위험한 상황을 모르고 지나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인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우리가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진짜 몸에 필요한 수분을 제대로 채울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김봉선 할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다행히 응급처치를 빨리 받으셔서 회복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더 신경 쓰셔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목이 안 말라도 정해진 시간에 조금씩 물을 드셔야 합니다. 할머니는 이제 알람을 맞춰놓고 2시간마다 물 한 컵씩 드신다고 하세요. 그럼 김봉선 할머니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물을 드시고 계실까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 2시간마다 물을 마시라고 하는데 자꾸 깜빡해요. 그리고 한 번에 조금씩 마시면 갈증이 안 풀리는 것 같아서 답답해요. 하지만 지금은 몸이 확실히 달라졌다는 걸 느끼셨죠? 석 달 뒤 병원에 정기검진 오셨을 때 혈액검사 수치가 놀라울 정도로 좋아져 있더군요. 할머니께서 알려주신 비결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 그 다음엔 휴대폰 알람을 맞춰놓고 2시간마다 울리게 해뒀어요. 처음엔 귀찮았는데 지금은 알람이 울리기 전에 먼저 찾게 되더라고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 몸의 수분 흡수 시스템을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소장에서 물을 흡수하는 속도는 시간당 대략 800에서 1000ml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 번에 500ml 이상을 마시면 신장이 처리할 수 있는 양을 넘어서니까 그냥 소변으로 빠져나가 버리죠. 우리 몸은 한 번에 500ml 이상의 물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한 번에 200에서 250ml씩 여러 번 나눠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집니다. 젊을 때보다 소화기관의 움직임이 느려지고 수분을 붙잡아두는 능력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벌컥벌컥 마시기보다는 천천히 꾸준히 마시기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구체적인 시간표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환자분들께 늘 권해드리는 방법입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을 드세요. 잠자는 동안 8시간 정도 물을 못 마셨으니까 몸이 목말라 있는 상태거든요. 이때 드시는 물은 흡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은 식사 30분 전입니다. 이때 물을 마시면 소화도 도와주고 식사량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에는 물을 많이 마시지 마세요. 소화액이 묽어져서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오후 3시쯤, 그러니까 점심 먹고 2~3시간 뒤에도 물 한 컵 드시고요. 이때는 하루 중 가장 체온이 높아지는 시간이라 수분 손실이 많아집니다. 저녁 6시경에 한 컵,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 마지막 한 컵을 드세요. 너무 늦게 마시면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루에 6컵에서 8컵 정도 한 컵당 200ml 기준으로 드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하루에 1200에서 1600ml 정도가 되겠네요. 하지만 날씨가 더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름철이나 운동을 하신 날에는 추가로 보충해 주셔야 합니다. 1시간마다 물 한 컵씩 더 드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이죠. 실천하고 계신 한 분이 할아버지는 이렇게 하신 뒤로 오후에 피곤하던 증상도 사라지고 밤에 다리에 쥐가 나는 일도 없어졌다고 하세요. 또 다른 분은 73세 이명자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걸 좋아하셔서 독특한 방법을 쓰고 계세요. 식탁 위에 물병 4개를 놓아둬.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 점심 전에 하나, 오후에 하나, 저녁에 하나. 이렇게 하면 깜빡하지 않아. 그리고 물병이 비어 있으면 바로 눈에 보이잖아.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한 달 만에 만성 변비도 해결하셨고 피부도 한결 촉촉해졌다고 하시더군요. 중요한 건 억지로 많이 마시려고 하지 마세요. 급하게 많이 마시면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고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몸에서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죠. 특히 외출하실 때는 미리 물을 마시고 나가세요. 밖에서 갑자기 목이 말라서 찬 음료를 벌컥 마시는 것보다 집에서 미리 준비하고 나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돌아와서도 바로 물 한 컵 드시고요. 김봉선 할머니가 말씀하신 또 다른 팁이 있어요. 처음엔 알람에 의존했는데 지금은 몸이 알아서 찾게 되더라. 그런데 중요한 건 억지로 많이 마시려고 하지 말고 정말 조금씩 꾸준히 마시는 거야.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몸이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물을 찾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갈증이 나기 전에 미리 수분을 보충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건강한 수분 루틴이에요. 그런데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 물맛이 없어서 잘 안 넘어가요. 나이가 드니까 물만 마시면 속이 출렁거려서 힘들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칠 전에 76세 최진희 할머니가 오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는데 정말 물이 안 넘어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시더군요. 할머니 표정을 보니까 정말 고민이 많으셨어요. 건강을 위해서는 물을 마셔야 하는데 도저히 물맛을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꼭 맹물만 마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 몸에 필요한 건 수분이니까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채울 수 있답니다. 가장 좋은 대안이 미지근한 차입니다. 보리차나 둥글레차, 결명자차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차들은 카페인이 없어서 이뇨작용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보다 더 부드럽게 넘어가서 어르신들이 훨씬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최진희 할머니는 보리차를 시작하셨는데 한 달 만에 활짝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보리차는 구수한 맛이 있어서 물보다 훨씬 마시기 좋아요. 이제는 하루에 5컵도 거뜬해요. 할머니는 보리차를 마시기 시작한 뒤로 입맛도 돌아오고 식사량도 늘었다고 하시더군요. 차를 우릴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보리차는 물이 끓기 시작할 때 보리를 넣고 약 10분 정도 우려내면 됩니다. 너무 진하게 우리지 마시고 연한 갈색 정도가 딱 좋아요. 둥글레차는 조금 더 오래 15분 정도 우려내시면 달콤한 맛이 우러나와서 더 맛있습니다. 옥수수 수염차도 좋습니다. 특히 부종이 있으신 분들께 추천해요. 자연스럽게 붓기를 빼주면서 수분도 보충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으로 좋은 방법이 국물 활용입니다. 특히 짜지 않게 끓인 맑은 국물들이 효과적이에요. 배추국, 미역국, 소고기 무국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국물들은 수분뿐만 아니라 전해질도 함께 보충해줘서 더욱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반드시 싱겁게 끓여야 한다는 겁니다. 평소보다 소금을 반으로 줄여서 끓이세요. 처음엔 심심할 수 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 오히려 이 맛이 더 깔끔하고 좋다고 느끼실 겁니다. 81세 김국진 할아버지는 이런 방법을 쓰고 계세요. 아침에는 미역국, 점심에는 배추국, 저녁에는 소고기 무국을 싱겁게 끓여서 먹어. 국물만 따로 한 그릇 더 마시기도 하고. 할아버지는 이렇게 하신 뒤로 소변 색깔도 맑아지고 입마름 증상도 완전히 사라지셨다고 하세요. 특히 겨울에 감기도 덜 걸리시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시더군요. 무국을 끓일 때는 이런 팁을 써보세요. 물을 먼저 볶지 말고 찬물에서부터 끓이면 더 깔끔한 맛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파를 조금 넣으면 향도 좋아지고 소화에도 도움이 돼요. 과일도 훌륭한 수분 공급원입니다. 특히 수분 함량이 높은 과일들이 좋아요. 수박은 90% 이상이 수분이고 참외나 오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마토도 수분이 아주 많죠. 하지만 과일을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일의 당분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하루에 한 조각이나 2조각 정도가 적당해요. 여름에는 특히 오이를 추천합니다. 오이는 수분도 많고 체온을 낮춰주는 효과도 있거든요. 소금 살짝 뿌려서 드시면 전해질도 함께 보충됩니다. 오이를 얇게 썰어서 물에 담가두면 오이물이 되는데 이것도 정말 시원하고 맛있어요. 겨울에는 배가 좋습니다. 배를 강판에 갈아서 따뜻한 물에 타 드시면 목도 부드러워지고 수분도 보충됩니다. 기침이 있으신 분들께는 특히 좋아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얼음을 활용하는 것도 있어요. 특히 여름에 물을 마시기 힘드신 분들은 얼음을 천천히 빨아먹는 것도 좋습니다. 입안이 시원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수분이 보충되거든요. 죽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께는 죽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흰죽이나 닭죽을 묽게 끓여서 드시면 영양과 수분을 동시에 채울 수 있습니다. 최진희 할머니는 지금 이런 루틴으로 지내고 계세요. 아침에 보리차 1컵으로 시작해서 점심엔 미역국, 오후에 참외 1조각, 저녁엔 둥글레차 1컵 이렇게 하니까 물 마시는 스트레스가 전혀 없어졌어요. 정말 중요한 건 억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본인이 좋아하고 편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최고입니다. 꼭 맹물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세요. 우리 몸이 원하는 건 수분이니까 어떤 형태든 상관없어요.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꾸준히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건강법입니다. 그런데 정말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갈증을 해소해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에서 수분을 더 빼앗아가는 음료들 말이에요. 며칠 전에 79세 김인식 할아버지가 응급실에 오셨어요. 하루 종일 목이 말라서 물 대신 커피를 5잔이나 마셨는데 왜 더 목이 마르죠? 하시더군요. 할아버지는 정말 의아해 하셨어요. 분명히 액체를 많이 마셨는데 갈증이 더 심해졌다는 거죠. 알고 보니 할아버지는 평소에 진한 원두커피를 하루에 4-5잔씩 드시고 계셨습니다. 갈증이 날 때마다 물 대신 커피를 마셨던 거예요. 커피도 물로 만든 거 아니야. 똑같은 거 아니야. 하시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에 큰 함정이 있었습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강력한 이뇨제 역할을 해요. 신장에서 수분 재흡수를 방해해서 소변으로 더 많은 수분이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커피 한 잔을 마시면 그 안에 들어있던 수분보다 더 많은 양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집니다. 젊을 때는 신장이 어느 정도 조절을 해주지만 70대가 넘어가면 그런 조절 능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김인식 할아버지에게 이런 설명을 해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더군요. 그럼 내가 목 마를 때마다 더 목 마르게 만드는 걸 마셨다는 거야. 맞습니다. 정확히 그런 셈이에요. 녹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에 좋다고 해서 진하게 우려서 하루 종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녹차에도 카페인이 적지 않게 들어있어요. 특히 진하게 우린 녹차는 커피만큼이나 이뇨작용이 강합니다. 에너지 음료는 더욱 위험합니다. 카페인 함량이 커피보다도 높고 여기에 각종 자극적인 성분들이 더해져 있어요. 피로하고 목마를 때 시원하게 한 병 마시면 잠깐은 기운이 나는 것 같지만 몇 시간 뒤에는 더 심한 탈수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음료만 문제가 아니에요. 짜게 끓인 국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면 스프에는 나트륨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우리 몸은 이를 희석하기 위해서 더 많은 수분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짠 라면 국물을 마시고 나면 일시적으로는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지만 한두 시간 뒤에는 더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된장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하게 끓인 된장국은 나트륨 덩어리나 다름없어요. 할머니들이 된장국 한 그릇 마시면 속이 시원해진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잠깐일 뿐입니다. 탄산음료는 어떨까요? 72세 박지미 할머니가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여름에 너무 더워서 손자가 사다 준 콜라를 마셨는데 처음엔 시원하다가 1시간 뒤에 더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또 마시고 또 마시고 결국 하루에 3캔이나 마셨는데 갈증이 더 심해지더라고요. 탄산음료에는 엄청난 양의 설탕이 들어 있어요. 설탕을 분해하고 배출하는 과정에서 우리 몸은 많은 수분을 사용합니다. 게다가 탄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갈증이 해소되는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수분이 필요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알코올입니다. 맥주나 소주 같은 것들 말이에요. 맥주도 물로 만든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알코올은 가장 강력한 이뇨제 중 하나입니다.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간에서 엄청난 양의 수분을 소모하거든요. 이런 음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마실 때는 시원하고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몸에서 더 많은 수분을 빼앗아간다는 겁니다. 마치 가짜 친구 같은 거죠. 겉으로는 도와주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해를 끼치는 것 말입니다. 그럼 이런 음료들을 아예 마시면 안 될까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수분 보충 목적으로는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기호품으로 가끔 드시는 건 괜찮지만 갈증이 날 때마다 이런 것들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김인식 할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커피를 아예 끊지는 않으셨어요. 대신 하루에 한 잔만 그것도 연하게 타서 드시고 갈증이 나면 미지근한 보리차를 마신다고 하세요. 이제는 진짜 갈증 해소가 뭔지 알겠어요. 커피 마시고 나서 더 목마른 건 정상이 아니었구나. 하시더군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바꾼 뒤로 밤에 잠도 더 잘 오고 아침에 일어날 때 입이 마르는 증상도 사라졌다고 하세요. 박지미 할머니도 탄산음료 대신 미지근한 과일차를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생각해보니 콜라 마시고 나서 더 목말랐던 게 맞네요. 지금은 사과 우린 물이나 레몬물을 마시는데 이게 진짜 갈증 해소예요. 꼭 기억해 두세요. 갈증이 날 때는 가장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최고입니다. 미지근한 물, 싱겁게 끓인 차, 맑은 국물,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짜 우리 몸의 친구들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탈수 상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목이 안 마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다른 신호들을 읽을 줄 알아야 해요. 77세 정민자 할머니가 며칠 전에 전화를 주셨어요. 선생님, 요즘 소변 색깔이 좀 진한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그런데 목은 전혀 안 말라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지만 이미 중요한 신호를 놓치지 않고 잘 캐치하신 거였어요. 소변 색깔이야말로 우리 몸의 수분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지표입니다. 마치 자동차의 연료 계기판 같은 거죠. 정상적인 소변은 연한 노란색이어야 해요. 거의 투명에 가까운 연한 레몬색 정도면 완벽합니다. 하지만 수분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면 소변 색깔이 점점 진해집니다. 주의해야 할 단계는 4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연한 노란색입니다. 이건 정상이에요.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진한 노란색입니다. 이때부터는 주의 신호예요. 당장 위험하지는 않지만 수분 보충을 시작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호박색이나 오렌지색입니다. 이건 경고 단계예요. 하루에 2번 이상 이런 색깔이 나온다면 탈수가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갈색에 가까운 진한 색입니다. 이때는 응급 상황이에요. 즉시 수분을 보충하고 증상이 계속되면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정민자 할머니의 경우가 바로 세 번째 단계였어요. 할머니께 물을 조금씩 자주 드시라고 안내해드렸더니 사흘 만에 소변 색깔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소변 색깔만 봐도 내 몸 상태를 알 수 있다니. 하시더군요. 그런데 소변 색깔만으로는 부족해요. 다른 신호들도 함께 확인해 봐야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입마름 체크입니다. 혀로 입술을 할아보세요. 침이 끈적끈적하거나 입안이 바짝 마른다면 탈수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정상일 때는 침이 맑고 입안이 촉촉해야 합니다. 피부 탄력도 확인해 보세요. 손등 피부를 살짝 꼬집어서 놓아보는 거예요. 정상이면 바로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탈수 상태면 천천히 돌아오거나 아예 자국이 남기도 해요. 어지럼증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갑자기 일어날 때 어지럽거나 평소보다 머리가 무겁다면 수분 부족일 수 있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밤사이 탈수가 진행된 겁니다. 그럼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건 경구수분 보충염입니다. 줄여서 ORS라고 하는데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설사나 구토로 탈수가 생겼을 때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바로 그거예요. 물에 타서 조금씩 마시면 일반 물보다 흡수가 훨씬 빠릅니다. ORS가 없다면 이온 음료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너무 달거나 자극적인 맛의 것보다는 담백한 것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중요해요.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물 1리터에 소금을 작은 숟가락으로 하나, 설탕을 작은 숟가락으로 4번 넣고 잘 저어주면 됩니다. 이게 바로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수분 보충액이에요. 하지만 이런 증상들이 계속 나타나거나 더 심해지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특히 의식이 흐려지거나 몸에 힘이 빠진다면 지체하지 마세요. 체크하는 시간도 중요해요. 하루에 2번 아침에 일어났을 때와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확인해 보세요. 특히 아침 첫 소변 색깔이 가장 정확한 지표예요. 정민자 할머니는 지금 매일 아침 소변 색깔을 확인하는 습관을 만드셨어요. 화장실에 색깔 기준표를 붙여놨어요. 매일 아침 확인하고 지나면 바로 물을 마시죠.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할머니는 이렇게 관리하신 뒤로 여름에도 한 번도 어지러운 적이 없었다고 하시더군요. 잊지 마세요. 갈증이 없어도 우리 몸은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소변 색깔, 입마름, 피부 탄력, 어지럼증, 이런 신호들을 놓치지 마세요. 이 간단한 체크만으로도 심각한 탈수를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의 시작은 바로 이런 작은 습관에서 출발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듯이 매일 아침 내 몸의 수분 상태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필요하면 즉시 보충하시고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다담지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서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